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힘겨워지는 순간.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장바구니를 들면 팔이 후들거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노년에 근육이 빠지고 몸 여기저기가 아픈 원인,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가 앞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목이 뻣뻣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날이 잦아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걷고 발을 땅에 디디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라는 신음소리를 내야만 비로소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 같다고요.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잡이를 꼭 붙잡고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겨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도 예전에는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양손으로 겨우겨우 들고 몇 걸음만 걸어도 손목이 아프고 팔이 후들거립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고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잣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초라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정정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르고 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잘 달립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타이어가 닳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정비를 받지 않은 차는 작은 충격에도 금세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밤새 자고 나면 금세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면서 작은 무리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몸은 자동차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2인 김영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을 돌보느라 몸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할 거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새벽마다 고통스럽게 깨어났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근육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줄어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김 할머니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준비 여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젊을 때보다 힘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짐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래 걷지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큰 부상을 입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이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쌀 10kg을 예전에는 거뜬히 들었는데 이제는 허리에 힘을 주고 겨우 들어야 한다거나, 평소 걷던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고 다리가 쉽게 무거워진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불편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산책을 즐기고 손주와 뛰어놀고 여행을 다니는 반면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집안에서도 힘겹게 움직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실천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아픈 걸까?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 그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근육을 잃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지, 그리고 그것을 막고 늦추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자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밤새워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 전체가 금방 피곤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감소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0세를 전후로 근육이 가장 풍부하고 강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10kg을 쉽게 들던 사람이 이제는 5kg만 들어도 힘겨워지는 것이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고 열을 내어 체온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근육량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나 CT를 통해 근육의 크기를 확인하기도 하고 손아귀 힘을 측정하거나 걸음 속도를 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근육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한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박씨 아저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고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박씨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 몸을 방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운동 부족이 겹치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식사에서는 오히려 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근육을 잃고 대신 지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줄어들면 근육 합성이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운동 후에 근육통이 오래가며 전반적으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없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시큰거리고 근육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육 속에 염증이 생기면 근육이 잘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분해됩니다. 이 때문에 몸이 점점 아프고 아파서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산을 오르고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겨우 집안을 오가며 생활하기도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 걷던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계단이 벽처럼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육이란 것이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막고 늦추고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근육 관리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왜 몸 곳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왜 평범한 일상조차 힘겨워지는지를 이해하면 해결책을 찾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늘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렇지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신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을 때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 큰 고장이 나듯 우리 몸의 작은 변화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몸이 축 늘어집니다. 잠깐 집안을 정리하거나 시장을 다녀오기만 했는데도 온몸이 지쳐버립니다. 이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나타납니다. 쌀 10kg 포대는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에 힘을 주고 무릎을 굽히며 조심조심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5kg만 되어도 버거워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힘줄과 관절이 근육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버티다 보니 통증으로 이어지고 작은 부상에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도착하던 길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리가 쉽게 무겁고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나 발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발걸음이 짧아지며 계단이나 오르막길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심지어 걷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도 자주 하게 됩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량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걸음 속도만 보아도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앉았다 일어날 때 찾아옵니다. 식탁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힘을 내야 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이 단순한 동작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나 무릎을 짚고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세 번 몸을 흔들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친 곳이 없는데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뻗어서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과 뼈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자꾸 시큰거리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체중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살이 빠져서 걱정이고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살이 찌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체중이 줄었다면 근육 손실이 크다는 의미일 수 있고 체중이 늘었다면 근육 대신 지방이 쌓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찐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이 사라져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갑자기 몸이 흔들려도 재빨리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요철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고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물건을 들다가 몸이 쏠려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균형 감각은 근육과 신경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층에서 낙상이 가장 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체온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고 겨울이 되면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또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일상생활 속 작은 동작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양말을 신으려 몸을 숙이면 허리가 당기고 팔을 들어 전등을 갈거나 빨래를 넣을 때 어깨가 아파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쥐거나 단추를 채우는 사소한 동작조차 서툴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불편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신경과 관절이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신호입니다. 열 번째 신호는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이제는 작은 근육통도 오래가고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조차 회복이 늦습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운동 후에도 근육의 피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이는 근육이 줄어들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몸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 경고합니다. 피로, 통증, 균형 저하, 회복 지연, 추위에 대한 예민함, 작은 동작에서의 불편함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작은 질환이 큰 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결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채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무겁고 아픈 이 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완화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이런 신호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불편이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관리와 실천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떠올리며 건강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근육은 유지되기도 하고 빠르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밥량을 줄이고 반찬도 조금씩 덜어 먹습니다. 실제로는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식사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단백질이 잘 흡수되어 근육 합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두부반모를 먹어도 젊은 사람은 금세 근육 합성에 쓰이지만 노인의 몸은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배설해버립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인의 식탁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흰쌀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국물 조금,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달걀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부담스러워서라는 이유로 자주 먹지 않습니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챙기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힘을 잃습니다. 밥은 먹었는데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 2개, 두부반모, 생선 한 토막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잘 먹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다 보면 노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먹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육 감소와 통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만이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삼겹살만 잔뜩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 살코기를 선택하고 조리할 때도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생선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달걀은 노른자까지 먹는 것이 좋으며 두부나 콩류는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근육은 뼈와 함께 움직입니다. 근육만 튼튼하고 뼈가 약하다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쉽게 골절이 생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고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은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등에 풍부합니다.
단백질만 먹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지 않으면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통증과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조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피로가 쌓이며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충분한 단백질을 먹었는가? 식탁에 단백질 반찬이 최소 2~3가지는 있었는가?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나 고기를 챙겼는가? 만약 대답이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통증을 줄이는 힘도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어 근육을 회복한 사례는 많습니다. 75세의 한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힘이 없어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힘이 생기겠어? 그러나 가족의 권유로 매 끼니 달걀과 두부, 고기 반찬을 챙기고 우유도 하루 2잔씩 마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덜 피곤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몸소 느낀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라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금세 눈에 띄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힘이 붙고 통증이 줄어들며 일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끼, 한 숟가락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내일 아침에는 두유 한 잔을 더 마셔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몸은 가벼워지고 통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해법은 바로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음식이 근육을 만들고 음식이 통증을 줄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두 번째 해법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다음 단계, 바로 운동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해야만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떠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움직임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아령을 들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못해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운동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리터 생수통을 양손에 들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만 해보십시오. 이것은 헬스장에서 하는 아령 운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스쿼트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2칸씩 올라가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은 분명히 자극을 받고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근육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내 몸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량이 유지되는 속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 넘어질 확률도 줄어들고 통증 호소도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훨씬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죠? 무릎이 아픈데 괜히 더 나빠지면 어쩌죠? 물론 무리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해 줍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더 굳고 약해집니다. 조금씩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걷는 것밖에 못해. 그러나 걷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 팔을 흔들며 빠르게 걸으면 상체 근육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길만 고집하지 말고 가벼운 오르막길을 함께 걸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힘들고 땀이 비 오듯 흘러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적당한 강도로 숨이 조금 차고 몸에 열이 오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쓸수록 살아납니다. 반대로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게으르게 지내도 근육이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단 하루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은 빠르게 소실됩니다. 침대에 누워 입원한 환자들은 불과 며칠 만에 다리 근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노년의 근육은 민감하고 따라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는 단순히 근육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작은 운동이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얼마나 움직였는가?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집안에서 작은 물건이라도 들고 움직였는가? 계단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올라갔는가? 만약 대답이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통을 들어 올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집 앞 골목을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근육을 되살리고 통증을 줄이고 삶을 바꿔놓습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운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하루 5번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들어 며칠간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격려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번도 할 수 있었고 2달 뒤에는 동네 공원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도 크게 힘들지 않았고 표정에는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쓰기 시작하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처럼 갑자기 근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힘이 붙고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먹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모아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집을 짓지 않으면 쓸모가 없듯 운동이 없으면 단백질과 영양소는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는 것과 운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근육을 되살리고 통증을 줄이며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두 번째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해법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꾸준히 움직여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육은 다시 줄어듭니다. 몸을 지키는 힘은 결국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습관이 근육과 통증을 지켜주는지, 어떻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키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을 바꾸고 또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속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 앞에서, 식탁에서 혹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몇 시간을 그대로 보냅니다. 가끔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육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붓고 허리와 어깨는 뻐근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습관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습관은 무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욕심을 내서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픈데도 참으면서 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을 해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운동과 활동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10번만 하고 내일은 12번. 이렇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나 숙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적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자기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 속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뻣뻣해지고 경련이 생기며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작은 컵으로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합니다. 통증을 대하는 태도 또한 습관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물론 날카로운 통증이 심하다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겁내지 말고 적절히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되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가짐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몸이 달라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시작하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8의 한 할아버지는 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운동을 권유했지만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자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집안을 걸었고 점심에는 햇볕을 쬐며 작은 공원을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어가자 허리 통증이 줄고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주의 졸업식에 직접 걸어가 참석했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나를 살렸어. 결국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세 번째 해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자고 물을 마시고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켜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노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내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았는가? 나는 충분히 자고 있는가? 나는 물을 제대로 마셨는가? 나는 통증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근육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고 몸의 통증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할 차례입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신호와 그것을 극복하는 세 가지 해법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모두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노년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영양이 부족한 결과가 쌓여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앞에서 체념합니다. 이제 와서 뭐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실제로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삶을 바꾼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한 걸음, 단 한 숟가락, 단 한 동작의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삶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혼자 일어나 앉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삶의 자유와 독립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사라지면 작은 통증에도 무너지고 결국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밥만 먹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습관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식탁에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내일의 통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 수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고기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나이에 고기를 먹어야 하고 바로 이 나이에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팔을 굽혔다 펴는 것,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 계단을 2칸씩 오르는 것. 이 작은 동작들이 쌓이면 근육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루 5분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하루 20분으로 늘려가면 어느새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고 수시로 물을 마시며 몸의 작은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합니다. 노후를 위해 보험을 들고 은퇴 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저축을 잊곤 합니다. 바로 근육 저축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근육은 잃으면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달걀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의자에서 5번만 앉았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물 한 컵을 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꿉니다. 일주일 뒤에는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한 달 뒤에는 통증이 줄어들고 몇 달 뒤에는 계단을 거뜬히 오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늙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과 통증 속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당당하고 자유롭게 보내느냐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통을 드는 것부터 할 건가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부터 할 건가요? 아니면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선택하겠다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통증은 줄어들 수 있으며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